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8월 2주차의 청약 예정인 공무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무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8월 6일에서 7일은 유라클 청약, 7일에서 8일은 넥스바이오메디컬이랑 아이언 디바이스 청약, 8월 8일에서 9일은 K3i랑 전진 건설로봇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주에 있었던 뱅크웨어 글로벌 환불금으로 5종목 청약 가능하고요. 유라클 환불금으로는 K3i하고 전진 건설로봇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유라클은 모바일 앱 개발업체, 넥스바이오메디컬은 의료기기 업체, 아이언 디바이스는 고성능 오디오 앰프 반도체 업체, K3i는 XR 솔루션 업체, 전진 건설 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업체인데요. 청약 증권사는 다음과 같고요.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21,000원, 29,000원, 5,700원, 15,500원, 15,700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상장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라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유지 보수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기업의 업무 시스템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이 유라클의 대표 고객사인데요. 참고로 작년 매출이 1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넥스바이오메디컬은 세계 최초로 내시경용 지혈제인 넥스파우더, 혈관 색조 미립구인 넥스피어 등을 개발한 첨단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2020년에 글로벌 1위 의료기기 기업인 미국의 메드트로닉하고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을 해서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 29개국에 판매 중에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혼성 신호 SoC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요. 국내 유일의 스마트 오디오 앰프 칩 제조 기업으로 고성능 오디오 앰프 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동영상, 영상통화, 비대면 회의 등에서 고성능 오디오 소요가 증가하면서 아이언 디바이스의 성장 가능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K3i는 국내 유일의 XR 미들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인데요. 대부분의 XR 메타버스 회사들이 특정 콘텐츠 제작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K3i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 모든 유형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58.6%로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진 건설 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회사인데요. 콘크리트 펌프카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펌프로 이동시켜서 멀리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국내 관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지난해 매출이 1,584억, 영업이익은 329억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 18%가 늘었습니다. 업종으로는 건설 장비인 전진건설 로봇, 의료기기인 넥스바이오메디컬, 고성능 오디오 반도체인 아이언 디바이스가 한 보통의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라클하고 K3i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돼서 업종만으로 볼 때는 전진건설 로봇, 넥스바이오메디컬, 아이언 디바이스, 그 다음이 유라클, K3i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이 중요한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유라클은 특례 상장이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0.52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에이트, 비아이메트릭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있는데 업종이 각각 디지털 트윈, 로우코드, 웹표준 소프트웨어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이트랑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특례 상장이지만 비아이메트릭스는 특례 상장 아니었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22.42배, 26.45배, 15.18배, 상장 시초가는 플러스 31%, 플러스 31%, 플러스 50%였습니다. 일단 20.52배면은 요거랑 비교하면은 평균 수준이죠. 따라서 제 평가는 보통으로 일단 할 건데요. 다만 비교회사들의 상장 시초가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죠. 물론 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비교는 어렵기는 합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3.02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의료기기 업체가 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인 오상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다만 오상 헬스케어는 PR이 아니라 PBR로 공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13.02배 정도면은 보통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평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공모가 고평가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은 12.34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반도체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특례 상장 22.45배 플러스 72%, 자람 테크놀로지가 특례 상장 15.47배 플러스 100%,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16.89배 플러스 8%의 상장일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12.34배면은 비교 회사들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편이죠. 따라서 재평가는 일단 좋음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업종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 감안해야겠고요.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비쌀 수 있다고 가정해야겠습니다. K3i는 특례 상장 18.22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SR 업체가 이노시뮬레이션, 엑사솔루션, 버넥트, XR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었는데 둘 다 특례 상장이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19.31배, 24.91배였습니다. K3i의 18.22배랑 가장 비슷한 19.31배의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시초가가 플러스 199%로 상당히 좋은 시초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K3i의 공모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공모가 자체가 고평가됐을 가능성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질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8.17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전진 건설 로봇의 8.17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건설 장비 업체로 8.17배 정도면은 보통 수준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재평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다소 종목 모두 공모가는 나쁘지 않게 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굳이 공모가 순위를 나누자면 아이언 디바이스, K3i, 그 다음이 유라클, 전진건설로봇, 그 다음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아이언 디바이스, K3i가 기술 특례 상장인 점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유라클은 158억, 아이언 디바이스는 171억으로 코스닥 초소형주고요. 넥스바이오 메디칼은 290억, K3i는 217억으로 소형주, 전진건설 로봇은 483억으로 중형주이기는 하지만은 코스피 상장치고는 공모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요인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출이 없지만 유라클은 구주 매출이 72.9%입니다. 물론 요거는 전량 자기 주식으로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라고 하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구주 매출이 100%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구주 중 절반은 자기 주식으로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주 매출은 50%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판매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 판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넥스바이오 메디칼, 아이언 디바이스, K3i는 세 종목 모두 기술 특례 상장 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혜 직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4년 1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74억 13%, 총 유통하는 금액이 560억 28%였습니다. 먼저 아이언 디바이스를 보면은 총 유통하는 금액이 223억으로 200억 되죠. 상장일 수급은 아이언 디바이스가 가장 좋다고 판단이 돼서 재평가는 매우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총 유통하는 금액이 387억, 이것도 적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도 없기 때문에 재평가는 좋음으로 하겠습니다. K3i 같은 경우에는 213억, 430억, 평균보다 조금 작은 편이죠? 따라서 약간 좋음. 유라클은 516억, 요거는 평균보다 작지만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363억으로 평균보다 조금 많죠? 따라서 요거는 보통
마지막으로 넥스트바이오 메디칼은 총 유통하는 금액이 1033억으로 1000억이 넘을 만큼 꽤 되기 때문에 제 평가는 나쁨으로 하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누라클을 제외하고는 4종목 모두 환불일이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전진건설 로봇만 10주, 나머지는 20주고요. 최소 청약만 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각각 21만원, 29만원, 57,000원, 155,500원, 78,500원 되겠습니다. 증거사입니다. 5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각각 키움, 한투, 대신, 하나,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청약 한도, 정례도 생각 참고하시고요. 청약 수수료는 5개 증권사 모두 2,000원, 그리고 5개 증권사 모두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8월 2주차에는 유라클, 넥스트바이오 메디칼, 아이언 디바이스, K3i, 전진건설 로봇 5종목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조금 식은 것 같은데요. 5종목 모두 업종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지라 상장일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5종목 중에서는 아이언 디바이스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고성능 오디오 앰프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다소 생소한 분야인지라 업종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모가는 무난하게 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총 유통하는 물량이 213억으로 작은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상장을 수급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갖게 하죠. 다음으로 K3i는 기술 특례 상장하는 XR 솔루션 전문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무난하게 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총 유통하는 물량도 430억 수준으로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적절히 청약은 해볼만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회사로 업종은 보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상장하는 종목이지만 공모 규모는 483억으로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총 유통하는 물량도 387억으로 작기 때문에 코사 상장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구주 매출이 상당히 많은 점이 부담스러운데요. 물론 10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50%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편이죠. 유라클은 기업용 모바일 앱 업체로 공모주로는 그리 매력적인 업종은 아니죠. 그래도 소프트웨어 업체이지만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니라는 점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이 72.9%가 있지만 전량 유라클 자사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 신주 모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516억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비율이 57%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 회칙 결과가 궁금해지는 종목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은 의료기기 업체로 업장은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유통하는 물량도 1000억대로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공모주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저는 아이언 디바이스, K3i, 그 다음이 전진건설 로봇, 유라클, 그 다음이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상장을 따블은 가져오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좋은 공모주를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을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